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이치기 부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분당 4개 시범단지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잠실 파크리오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의 시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시간에는 봉천, 두산아파트에 대한 시세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잠실 파크리오에 대한 위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2호선 잠실 나루역이 되겠고요. 이쪽은 8호선 몽천 토속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2호선과 8호선이 지나는 잠실역이 되겠고요. 잠실 파크리오는 잠실 나루역 옆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1단지고요. 가운데가 2단지, 그리고 오른쪽이 3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호선 잠실 나루역과 8호선 몽천 토속역의 더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옆으로는 진주 미성아파트가 자리를 잡고 있고, 잠실나루역 길 건너편에는 장미아파트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바로 여기가 잠실 파크리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호선 잠실나루역이고요. 이쪽은 8호선 몽천 토속역이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잠실 파크리오는 주변에 이렇게 올림픽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한강과 석촌호수 등의 자리를 잡고 있어서 환경적으로도 아주 쾌적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 파크리오에 대한 일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준공연월은 지난 2008년 8월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12년차 구축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규모는 총 66개 동에 6,864세대의 대규모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 단지로 배치가 됐고요. 층수는 20층에서 36층, 평형은 16평에서 52평까지 5개 평형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용적률은 283%, 건폐율은 14%입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는 1.42대, 그리고 난방은 지역난방과 열병합을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모두 계단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건설사는 삼성물산, 대림, 현대 등 6개 건설사가 합동으로 건축을 한 이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 파크리오 평형별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형별 세대수를 보시겠습니다. 16평은 344세대, 26평은 1044세대, 그리고 33평은 4260세대의 가장 많은 이런 세대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45평은 642세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52평은 574세대로 구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6864세대의 어마어마한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형별 침실과 화장실을 보면은 16평은 침실 1개와 화장실 1개, 그리고 26평과 33평은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45평과 52평은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평형별 재산세를 보면은 16평은 103만원, 26평은 230만원, 그리고 33평은 294만원 정도의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있고요. 45평은 391만원, 그리고 52평은 409만원 정도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보시면은 16평과 26평은 해당이 없고, 33평은 25만원 정도, 그리고 45평은 95만원, 52평은 117만원 정도의 중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형별 월평균 관리비를 보면은 16평은 9만원, 26평은 15만원 정도, 그리고 33평은 22만원, 그리고 45평은 31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나오고요. 52평은 37만원 정도로 이렇게 관리비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잠실 파크리오 지난 1년간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6평입니다. 16평 시세를 보면은 작년 7월에 8억 원대로 올라섰고요. 작년 12월에는 9억 4,500만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후로 금년에 들어와서는 거래가 위축되면서 가격도 약간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거래를 보면은 얼마 전 5월 9일에 7억 9,500만원 거래건이고요. 10층에서 거래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파크리오 16평 현재 호가는 8억 5천만원 정도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1000세대가 넘는 26평 실거래 가격은 작년 10월에 15억대로 상승을 했고요. 12월에는 16억 2천만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오면서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과 코로나 사태 등으로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가격도 4억 중반대로 내려온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최고가 대비 약 1억 이상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26평 현재 호가는 14억 5천 수준으로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평의 지난 1년간 실거래 가격 추이입니다.
33평은 4,260세대로 각 평형 중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 7월에 17억 원대로 진입을 했고 11월에는 19억 1천만 원을 찍으며 20억 원 턱밑까지 올라오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년 들어오면서 다시 17억대로 내려왔고 얼마 전 5월 9일에는 15억 4천만 원에 거래되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평 현재 호가는 17억 원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5평 실거래 가격을 보면은 작년 11월에 20억대로 진입을 했고요. 12월에는 21억 7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찍으면서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45평도 마찬가지로 금년 들어오면서 거래가 끊겼다가 지난 4월 19억 원으로 겨우 한 건 거래된 그런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5평 현재 호가는 19억 원대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2평입니다. 52평은 574세대로 구성이 됐고요. 실거래 가격을 보면 작년 7월에 21억 원대, 그리고 10월에는 22억 4천만 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고가주택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와 금년 들어와서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20억 중반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52평 현재 호가는 21억 원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크리오에 대한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대부분 평형에서 작년 말에 최고가를 경신했고 금년 들어오면서는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가격도 한풀 꺾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잠실 파크리오 주변 단지들과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볼 텐데요. 먼저 비교할 단지들을 살펴보면 리센츠, 엘스, 트리지움이 되겠습니다. 각 단지들의 준공 연호를 보면 파크리오, 리센츠, 엘스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비슷한 시기에 준공을 했고요. 트리지움은 이들 단지보다 1년 앞선 2007년 8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단지 규모도 한번 보실까요? 파크리오는 66개 동에 6,864세대, 리센츠는 65개 동에 5,563세대, 그리고 엘스는 72개 동에 5,678세대, 그리고 트리지움은 46개 동에 3,696세대의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개 단지 모두 어마어마한 세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단지들의 층수도 한번 알아볼까요? 파크리오는 20층에서 36층, 리센츠는 21층에서 33층, 그리고 엘스는 17층에서 34층, 트리지움은 19층에서 32층까지 이렇게 건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 단지들의 평형을 보면 파크리오는 16평에서 52평, 리센츠는 13평에서 48평, 그리고 잠실 엘스는 25평에서 45평, 트리지움은 25평에서 54평까지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설명드린 3개 단지들과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25평인데요. 파크리오는 25평이 없기 때문에 26평으로 설명을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리오 26평은 작년 10월에 15억 원대로 진입을 했고요. 12월에는 16억 2천만 원을 찍으면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금년 들어오면서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잠실 엘스 25평은 작년 8월에 16억대로 상승을 했고 12월에는 17억 5천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는 거래가 줄면서 16억 5천만 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센츠는 작년 11월에 16억 원 거래된 후로는 실거래 가격이 보이지 않고 있네요. 그리고 트리지움 25평 실거래 가격을 보면은 작년 11월에 16억 원대로 올라섰고 12월에는 17억 6천만 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금년 들어와서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단지별 33평 실거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파크리오는 작년 7월에 17억 원대로 올라선 다음에 11월에는 19억 1천만 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금년 들어오면서 다시 17억 원대로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요. 엊그제 5월 9일에는 15억 4천만 원까지 내려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잠실 엘스 33평은 작년 10월에 20억대로 상승을 했고 12월에는 21억 7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와서는 19억 원대로 소폭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센츠 33평입니다. 작년 10월에 20억 클럽에 진입을 했고요. 11월과 12월에는 21억 원 거래가 2건이 체결됐고 금년 2월에는 22억 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리지움 33평 실거래 가격입니다. 작년 9월에 18억 원대로 진입을 했고요. 12월에는 19억 8천으로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마지막 거래는 지난 4월에 18억 3천만 원 거래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크리오를 포함해서 주변 단지들의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작년에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고 대부분 단지들이 12월에 최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오면서는 약간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평형별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26평인데요.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작은 평수지만 3베이 구조로 아주 시원하게 잘 배치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33평을 보시면은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드레스룸도 배치가 됐고 양쪽으로 발코니가 시원하게 이렇게 배치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평 또 다른 타입의 평면도입니다.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4베이 구조로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45평 평면도입니다.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4베이 구조로 아주 시원하게 배치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실도 아주 넓게 이렇게 배치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크리오의 각 평형별 구조를 봤을 때는 공간 활용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 파크리오에 대한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파크리오는 입지 분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 번 더 리뷰한다는 차원에서 가볍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파크리오는 지난 2008년 8월에 준공한 12년차 구축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규모는 총 66개 동에 6,864세대의 대규모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군을 알아보면은 파크리오는 단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단지 내에 잠실초등학교, 자면초등학교, 그리고 잠실고등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 위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파크리오 단지이고요. 단지 내에 잠실초등학교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위쪽으로는 자면초등학교 그리고 바로 옆에 잠실고등학교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배정을 보면은 자면초등학교는 1단지 전체와 2단지 214동에서 229동까지 그리고 잠실초등학교는 3단지 전체와 2단지 201동에서 213동까지 이렇게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바로 옆 장미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잠실중학교 쪽으로 많이 진학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강남, 광화문, 여의도 등 도심 업무지구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직주 근접의 입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교통입니다. 먼저 전철을 보시면은 2호선 잠실나루역과 8호선 몽천도성역의 W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양한 버스 노선이 지나고 있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진출입이 편리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지 주변에 올림픽공원, 석천호수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해서 환경적으로도 아주 쾌적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에 편리하고요. 한강 조망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대형 쇼핑몰, 병원, 은행, 학원 등 주변 생활 인프라가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편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단지 전체가 평지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파크리오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잠실 파크리오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파크리오는 벌써 준공한 지 12년 차가 된 6,800세대가 넘는 그런 대규모 단지입니다. 최상급인 입지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파크리오의 현재 분위기를 보면은 금년 들어오면서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과 코로나 사태가 맞물리면서 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가격도 소폭의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4월에서 6월까지가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위축된 분위기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때일수록 성급한 매매는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코로나 사태를 유심히 모니터링 하시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질 때까지는 관망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매매 시기는 거래가 어느 정도 회복할 때 그때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봉천 두산 아파트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